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회원분들과 좀 통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어떤 여러 계좌들이 있겠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는 계좌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스윙 트레이딩도 있고, 아니면 단기 매매도 있고, 아니면 더 짧은 매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매매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추세 추종의 어떤 계좌가 가장 실적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하지만 저는 그 다양한 어떤 계좌들 중에서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저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이제 카페에다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매매 내역을 이렇게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괜찮은 추세 추종의 전략만 하지 왜 나머지 것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다양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아주 길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어떤 계좌가,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특히 자산 배분에서도 어떤 자산군이 이렇게 서로 이제 수익률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더 다양하게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어떤 거에 하나 딱 올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한 어떤 확신이, 그런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심도 있고. 왜냐면 또 어떤 자산 배분은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또 어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른 어떤 수익도 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추세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걸리는 것 같지만 그 수익 낼 때 또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했던 거고, 좀 기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원분이 이야기했던 추세 추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추세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 요인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이런 회사와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잘 맞을 때 추세 추종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조합 플러스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요 세 가지가 만나야지만 추세 추종은 가장 좋은 어떤 매력적인 수익을 내는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다른 어떤 방법들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이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가치 평가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추세 추종을 할 때는 가치 평가는 이런 것이죠. 어떤 주식이 가치 평가상 싸다 안 싸다를 비교하는데, 그 싸다의 기준에서도 차트를 보지 않으니까 잘 이렇게까지 쌀 수 있나 할 정도의 싼 주식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적정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것이지만, 추세 추종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실정은 증가율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증가율. 네, 흔히 EPS 증가율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저는 여기서 추가로 ROE의 증가 여부도 함께 봅니다. ROE의 증가. 만약에 여기서 더 본다면 당연히 매출도 같이 보겠죠. 매출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더 본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도 보면 좋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 ROE가
진짜 괜찮으려면 부채 비율도 좀 낮아야 되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지만 핵심은 EPS 증가율, ROE, 뭐 매출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어떤 요건은 정배열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배열. 근데 정배열의 기준은 뭐 많습니다. 뭐 20일, 60일 뭐 이것도 정배열일 수 있고요. 뭐 60일과 뭐 120일이 정배열 되어야 된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50일과 200일을 정배열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정배열은 50일과 200일의 정배열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돌아설 때를 진짜 정배열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JYP인데요. 검정색이 200일이고 빨간색이 50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검정색 200일 이평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200일이 이렇게 들리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 구간부터가 저는 진짜 정배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 200일 이평선이 정배열 되는지를 이렇게 크게 보면 또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을 골든 크로스 할 때 보통 이게 진짜 정배열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보통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을 돌파하는 경우는 좀 가짜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확대해서 들어보면 요 구간일 건데요. 이 구간에서 200일 이평선 요곳을 이 빨간색 50일이 이렇게 돌파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 200일 이평선을 요 파란색이 150인데요. 이 파란색이 이렇게 150을 200일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때 진짜로 정배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또 반대로 해보면 이 파란색과 검정색이 데드크로스 나는 요 구간부터는 진짜 확실히 빠지겠구나, 200일 이평선이, 요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저는 주간 차트에서는 보통 5, 20, 60주 기본 이평선을 보기도 하는데요. 일간에서는 50일과 200일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이 수치를 보게 됐었냐면, 사실 이것을 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외국에서 많이 쓰는 선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거를 백테스트를 한번 쭉 했을 때 그리고 뭐 최근에도 파이썬으로 뭐 백테스트를 쭉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일과 20주가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했을 때 매수하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때의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 이평선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쭉 해봤을 때 50일과 200일에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200일을 50일이 데드 크로스 했을 때 매도하는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계좌가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 정배열된 상황 안에서 어떤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50일과 200일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볼 수 있겠죠. 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시장을 보면은 역배열이 됐고 정배열이 됐고 다시 역배열 또 정배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횡보의 느낌도 납니다. 길게 보면. 그죠? 아무튼 과거의 어떤 이런 큰 어떤 상승과 하락,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는. 그래서 요렇게를 좀 보는데, 그러니까 추세 추종에서는 펀더멘털과 기술적 요인 플러스 시장의
어떤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같이 확인하는데, 이 중에서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좀 더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펀드멘털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좋고 시장도 좋다면 저는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계좌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되는 계좌에는 딱 명확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10종목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10종목, 한 종목당 10%의 비율로 들어가는데, 보통 1차 매수 때 5%, 그리고 2차 매수 때 또 5%를까지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매수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매수할 때 자동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자동 매도. 목표가는 그 원하는 상승분이 이렇게 마감될 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손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목표가는 전저점 혹은 마이너스 10%의 자동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그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이 종목인데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대동기어라는 것을 매수를 했어요. 단기 매매로. 이거는 이따가 단기 매매와 중기 매매의 차이도 잠깐 설명 들어보면, 단기 매매 같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0% 정도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 하면 요 정도의 위치거든요. 요 정도.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정도고, 전저점은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전저점은 여기, 마이너스 10%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에 맞춰서 손절을 걸어 놓는다, 이거죠. 좀 더 짧은 걸로. 그 다음에 만약에 심택이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심택이다라고 해보면 여기 매수가에서 10% 하면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 10%의 자동 손절을 거는 게 아니고 요 전저점 정도에 이제 손절을 걸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은 요 종목도 P&H 테크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설명해 볼게요. 왜 추세 추종하는 전략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거는 요렇게 보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시세가 쫙 내려오다가 싹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의 초입으로 가서 쫙 가다가 확 불을 뿜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요 추세라고 보면 요것이 지금 JYP와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여기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 불을 뿜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작과 끝이라고 해보면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요런 구간들 혹은 밑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들,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종목이 확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좀 추세를 만드는 듯 하지만 아직은 변동이 있고, 나중에 추세 변동이 좀 약해지는데 강한 상승을 만드는 요 구간이라고 보면, 요런 구간들은 가치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구간 50일과 200일이 어떤 돌파된 이후에는 역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지만 변동성이 큰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목 매수를 하는 추세 매매자들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는 가치 투자자의 영역, 여기는 추세 매매자들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한 50일과 200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확 만들어지는 구간은 20일이나 혹은 10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축 갈 때는 10일과 20일을 타고 가고, 여기는 보통 50일과 50일을 가운데 혹은 끝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막 섞여 있는. 그래서 여기는 가치 투자자의 구간, 여기는 추세 매매자이지만 눌림목 매수자의 구간, 여기는 추세 매매자에게 돌파 매매의 구간. 저는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구간이겠죠. 하지만 기회가 있는 구간. 근데 추세 매매자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게 봤던 P&H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크게 어떤 파동을 만들다가 뭔가 조금 잔잔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변동폭들이.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는 어떤 무언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쳐다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매수했던 심택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요것은 아까 그 종목과는 다르게 전저점 전고점을 이미 좀 돌파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저점도 계속 좀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보이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 매도는 아마 여기 언저리에서 여기 운이 좋게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좋지만, 빠진다면 여기에서 그냥 자동으로 매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파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두 번의 큰 어떤 이렇게 골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더 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깊은 골이 살짝 만들어지고 가는 이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했고, 나중에 이 차트를 좀 볼 때 좀 무언가를 다양하게 보는지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회원분이 좀 궁금해했던 추세 추종의 전략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카페에 이제 리포트를 못 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리포트를 올려야 되는 가치 투자 종목 위주 말고 추세 추종을 좀 더 많이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리포트 없이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어떤 종목 가치 평가의 어떤 숫자를 알고 싶으면 카페에 문의를 하시면 가치 평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평가의 숫자들을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들을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종목 위주로 이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실제 어떻게 가는지를 좀 계속 좀 추적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서 쌓이고 매도되고 나가고 관심 종목에서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여기다 피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역시 다 회원분들이 힌트를 준 겁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